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탭스는 비법이다. 관계사 고난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 고난도 특강입니다. 자, 관계사 고난도 특강을 준비했는데 이 문법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서 차근차근 기본, 고난도 뭐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뭐 나쁘진 않는데요. 이 방법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기초적인 훈련과 관리를 해주게 되면 기본 기초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문항을 가지고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난도 문제 풀이법들의 특징이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f죠.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라는 문구. 모든 이러한 문구가 만듭니다. 영화를 너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같은 장면을. 그리고 그것은 창조합니다. 걱정의 상태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찾아야 될 건 여러분이 틀린 문법을 좀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틀린 것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탭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어에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바르게 고치시오. 살펴보면요. 여기까지가 주어죠. 모든 이러한 뭐뭐 하면 어떡하지라는 문구는 만든다. 틀린 게 없어요. 영화를 너의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고 대시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mind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영화냐 라고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물론 앞에 이 명사가 선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명사가 나오고 관계사절이 나오고 동사가 나올 때 이 관계사절은 잘라서 뒤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사가 1번, 2번, 3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3번이 선행사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 다른 시나리오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되풀이하는 건 너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너의 마음의 영화들인가요? 영화들이죠.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장면들을 되풀이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죠. 복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가 빠져야 된다라는 것을 찾아냈고요. 두 번째 which가 나왔는데요. 이 콤마 which가 나오게 되면 이 선행사는 앞에 있는 단어이거나 구이거나 앞문장 전체 절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which가 뭘 받는지 볼게요. 걱정의 상태를 만든다죠. 걱정의 상태를 만든다라는 건 다른 시나리오들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너의 영화를 만든다라는 앞문장 전체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해보면 어때요? 걱정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건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니까 and it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문장의 구나 절일 경우에는 it이나 this나 that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create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S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문장을 분석을 해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채널 4에 있는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니? 지난 밤에 이렇게 되죠. 마지막 장면에서 칼 이렇게 되죠.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한다. 상원의원의 딸과 결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칼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법대에 갔다. 그래서 그가 법대에 갔다. 이렇게 되면은 he 쓰면 안 되죠. who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칼이고 그 칼이 법대에 간 게 아니고요. 칼이 누구냐면 베이커의 아들이죠. 베이커의 아들. 베이커의 아들. 그리고 베이커의 아들 이렇게 된 건데 베이커의 아들이 로스쿨에 간 거죠. 그러면 이게 동격이 되는 거예요. 동격. 로스쿨에 간 그 베이커, 빵 장수의 아들인 칼이 결혼을 합니다. 상원의원의 딸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칼이 결혼한다고 이 칼을 설명하는 동격어가 온 거예요. 동격어. 그래서 빵 장수의 아들이 갔다 법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대에 간 빵 장수의 아들인 칼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죠.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되죠. 생각하지 않는, 그들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t because죠.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문이죠.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자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those rich men이 있고 거기에 관계사절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don't 따라오는 거죠. 이런 문장인데 주어가 너무 길죠. 여기까지. 주어가 길죠. 그래서 관계사절을 잘라서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가 동사가 된 거고 그 부자들 이렇게 된 거고 그 부자들 요게 따라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들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뭐 때문에?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자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해가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뒤에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게 주어로 쓰이게 되면 잘라서 관계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when이나 where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은 잘라서 뒤로 빠져서 주어를 가볍게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구문으로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장을 그냥 분석을 하면은 그 부자들은 훌륭하다 그 다음에 늘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헤매게 되는 문장이죠. 문장의 구조를 알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확실히 올 것이다. 우리가 달로 여행할 수 있을 때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뭐 할 때로 해석된 것은 when이 접속사로 해석된 거고 접속사로 해석된 거니까 시간부사절이죠. 그러면 시간부사절에는 미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틀린 겁니다. 그 시간은 확실히 올 것이다. 우리가 달로 여행할 수 있을 때 해석이 뭔가 불완전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완전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확실히 올 것이다. 우리가 달나라로 여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실히 올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자, 이 문제는 어떤 패턴이냐면 명사가 오고 뒤에 관계사절이 올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또는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오죠. 그럼 이 주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길죠. 그래서 요것만 주어가 되고 요것은 잘라져서 뒤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문장이죠. 주어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가주어를 쓰죠. 근데 가주어는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WH절 이 네 가지 경우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확장 어구가 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잘라서 뒤로 보내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되고요. 얘는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관계부사절이 되지요. 즉 형용사절에는 당연히 시간부사절이 아니니까 부사절이 아니니까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확실히 올 것이다. 우리가 달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확실히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때라고 해석되면 이건 틀린 해석이죠.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장도 안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부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문제죠. 좋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답으로 바로 갈게요. 분석하는 거니까.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가 습관적으로 fail to 부정사는 cannot이란 뜻이에요. 실패하다 그러면 보통은 fail in을 써요. 성공하다 그러면 succeed in을 쓰고 fail to 부정사는 cannot의 의미예요. 그래서 never fail to라는 수가 있어요. never fail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 없다에다가 not이 붙은 거니까 뭐뭐 할 수 없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한다. 반드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수고 정리해 드렸고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힘을. 어떤 힘이냐면 그가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나왔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죠. 그럼 which가 바로 them이죠. them. 다양한 종류의 힘,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그가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요게 빠져서 them이 빠져서 which가 된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사실은 이 them도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힘이기 때문에 it으로 써야 되죠. it. 그리고 it이 생략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좋습니다. 7번까지 봤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GRE에서 나오는 보캐블러리 문제고 굉장히 고난도 문제인데 여기에 아주 유용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패턴의 관계대명사 구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비평가들이 비웃다죠. 비웃다, 조롱하다. 그들을 비웃어요. 뭐로써? 이상한, 공상적인, 돈키호테, 키호테적인 이런 뜻입니다. 공상적인 몽상가로서 그들을 조롱할지라도 몇몇의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하라고. 새로운 독일어에서 온 겁니다. 시대의 정신입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형성하다라는 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타동사로 오면 무엇을 형성하다 하니까 명사만 목적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that 이하가 왔어요. that sees 이하가. 그래서 목적어로 that이 쓰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 정신이 형성되고 있다니까 얘가 바로 얘를 수식하는 애였던 거죠. 주어가 길어지니까 잘라서 뒤로 보내진 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패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면 이 문장이 보이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보이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휘 문제도 못 푸는 겁니다. 사실은 그 탭스나 일반적인 고난도 문제들의 이 어휘들의 특징이 바로 SAT나 GRE에서 출제되는 고난도 문장들을 갖다가 출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SAT나 GRE를 공부하시면 고난도 시험들, 고난도 다양한 시험들 있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들의 비평가들이 그들을 조롱할지라도 공상적인 몽상가로서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이 형성되고 있다. 어떤 시대 정신이냐? 세상을 보는 모모로서 하나의 계몽된 행성의 문명, 하나의 계몽된 행성의 문명으로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몇몇 사람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결국은 관계사가 들어있는 다양한 문법적으로 고난도, 어휘적으로 고난도, 독해적으로 고난도 이런 패턴을 특히 선행사가 있고 관계사가 있을 때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몇 문제 안 되지만 짧은 문제를 가지고도 50문제나 100문제를 푸는 것만큼의 실제적으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고난도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문법적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관계대명사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